안녕하세요. MMG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전자 베이스 만들기 기본편입니다. 예쁜 그릇에 담은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적당한 베이스에 올려진 모형은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죠. 이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전체형 베이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기본적인 재료와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지면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다스라는 일종의 찰흙을 사용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찰흙은 아니고 지점토도 아니고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갈색과 흰색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루기가 아주 쉽고 건조한 후 수축이 거의 없고 갈라짐도 없기 때문에 지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재료로 생각이 됩니다. 다스를 이용해 평평한 지면을 만들고 건조시킵니다. 표면 건조는 보통 서너 시간 정도가 걸리고 완전 건조는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수축이 없기 때문에 표면이 건조되면 후속 작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죠. 표면이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전차를 올리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결정하고요.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전차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구성이 간단한 베이스라도 효과적인 구도는 존재합니다. 특별한 메시지나 스토리는 없지만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조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전차의 포신, 인형의 시선, 강아지의 시선을 일치시켜서 마치 한 곳을 바라보는 듯한 연출을 해주었습니다. 그 시선이 모이는 지점에는 여러분이 있겠죠. 레이아웃을 결정했으면 전차가 놓여진 위치를 정확히 표시합니다. 전 점토가 굳기 전에 전차를 눌러서 궤도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지면 효과 위에 전차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전차와 인형은 맨 마지막에 세팅할 예정이지만 나무 밑둥은 접착해 주었습니다. 지면의 일부니까요. 기본 배치가 끝났으면 이제 지면에 기본색을 칠해줍니다. 기본색을 칠하는 이유는 모형에서 기본색을 칠하는 이유와 동일한데요. 스케일 75사의 지면 표현제 중에 가을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약간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칠을 했을 때 지면의 텍스처를 만들어주게 되죠. 물론 타사의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 모래사막 같은 매끈한 지면의 경우에는 이 단계를 생략해도 됩니다. 이 과정을 위해 별도의 제품을 사용하기 싫을 경우는 아크릴 물감으로 그냥 칠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지면 텍스처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붓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칠해 주시고요. 기본 처리 다 굳으면 약간 거친 지형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통과하는 지면과 주변 지형과는 차이가 있죠. 보통 차량이 많이 통과한 길은 지면도 좀 다져지고 큰 돌들은 치워진 상태지만 주변은 아무래도 거친 지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거친 지형을 만들어줍니다. 일단 주변 지형의 경계선을 알아보기 쉽도록 전차를 임시로 올리고요. 주변 지형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것은 스케일 75의 러프 미디엄이라는 제품입니다. 미디움은 원래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무언가 섞어서 쓰는 재료죠. 이 재료는 백색으로 되어 있고요. 거친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물감이나 피그먼트를 섞어서 쓰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올린 전차 색칠편을 보면 이 재료를 이용해서 하부 질감을 표현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물감을 섞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큰 붓으로 거칠게 찍어서 거친 지형을 표현합니다. 좀 많이 적용해서 기본 지형보다 튀어나오게 해주면 좋아요. 붓으로 대략적인 적용을 한 후에 면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후에 잔돌들을 세팅합니다. 이 과정 때문에 물감을 섞지 않은 건데요. 이 미디움이 굳으면서 잔돌들을 접착해 줍니다. 피그먼트나 아크릴이 섞여 있으면 접착력이 많이 떨어지죠. 가급적 다양한 크기의 돌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합니다. 아무리 잘 붙여도 나중에 좀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좀 여유롭게 붙여줍니다. 반대편도 적용을 좀 해주고요. 전차를 치우고 전차에 가려지는 가운데 부분도 적용해 줍니다. 비포장길을 다니다 보면 바퀴가 닿는 부분은 파이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돌출되면서 이렇게 풀들이 나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약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돌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해 주고요. 면봉으로 정리해 주고요. 부족한 부분도 조금 보충하고 마무리합니다. 지면의 텍스처 표현을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면을 색칠할 차례입니다. 이때 기본색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면의 가장 기초적인 색상을 선택합니다. 이 색상은 이 지면에 밀착된 궤도의 웨더링 색상과도 연결이 되죠. 궤도를 더럽힌 주인공은 그 궤도가 닿은 땅이니까 땅과 궤도의 색상은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부분의 색상에 연결성이 없으면 가장 큰 논리적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지면의 기본색은 보편적인 땅색이라고 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색상은 그레이 브라운이라는 색상입니다. 색상명이 좀 특이하죠. 어스하고 비슷한 색인 듯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베이스를 위한 도료를 선택하실 때는 에나멜이나 일반적인 아크릴보다는 과슈와 같은 성질의 도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크릴로 본다면 붓질이 잘 되는 바이오나 큐브헤드 아크릴이 좋죠. 조슈아 아크릴도 매우 좋습니다. 지면을 색칠할 때는 물감을 희석하지 말고 원액 그대로 사용합니다. 모형처럼 최대한 얇고 균등하게 색칠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두껍게 발라주면서 완벽하게 잡혀되도록 칠하는 게 좋고요. 두꺼운 도료층이 약간의 질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앞에서 기본색을 칠했던 것 같이 베이스 전체에 도료를 칠해줍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면 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추가되었죠. 돌 같은 디테일을 정밀하게 피할 필요는 없고요. 큰 부분만 피하면서 칠하면 됩니다.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손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색칠을 마쳤습니다. 완전히 무광이 된 표면이 흙바닥 같은 느낌이 납니다. 과슈계통 아크릴 도료의 특징은 이렇게 두껍게 칠해도 완전 무광이 되죠. 이게 에나멜이었다면 무광 도료라도 유광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섀도잉을 해주는데요. 지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늘진 곳이나 지대가 낮은 곳에 기본색보다 진한 색으로 칠해줍니다. 색의 경계선을 브랜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도료는 카모 브라운이라는 색인데 진한 갈색입니다. 꼭 똑같은 도료를 구입할 필요는 없고 비슷한 색을 사용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칠해주고요. 가끔 전차를 올려놓고 위치를 참고해 가면서 전차 밑에 그늘이지는 부분도 진한 색으로 칠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드라이 브러싱입니다. 요즘 전차 색칠에서는 드라이 브러싱을 그렇게 과감하게 쓰지는 않는 추세죠. 그래서 약간 옛날 기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면 색칠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드라이 브러싱을 위해서 몇 가지 색을 준비하는데요. 모두 기본색보다 밝은 색들입니다. 이라크 샌드, 브라운 샌드, 베이지 브라운을 준비했습니다. 이 색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쓰임새가 매우 높은 색이니까 하나씩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색들을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단계적으로 드라이 브러싱 합니다. 드라이 브러싱에서 중요한 점은 어색해지지 않도록 은은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너무 두드러지게 드라이 브러싱 하면 무척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드라이 브러싱이 진행될수록 입체감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싱이 끝나면 작은 돌들을 세필을 이용해 강조해 줍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가능한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고 너무 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나무 밑둥에는 모스 그린을 이용해서 이끼가 낀 표현을 해주는데 나무의 골진 부분에 소량 적용해 줍니다. 자, 이제 베이스의 색칠은 끝났고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전차를 고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에폭시 퍼티를 이용해 트랙을 베이스에 접착했습니다. 이 다음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전차의 궤도와 지면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작업입니다. 무거운 전차가 상대적으로 물렁한 흙바닥을 지나게 되면 자주근으로 인해서 궤도가 약간 파묻힌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딱딱한 베이스 위에 그냥 전차를 올려놓으면 전차가 붕 떠있는 듯한 모습으로 전혀 무게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미디움을 궤도와 지면 사이에 채워 넣어서 궤도가 밀착된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미디움에 피그먼트를 섞어서 충진제를 만듭니다. 색상은 가능한 지면색과 유사한 색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든 충진제를 가는 면봉이나 붓을 이용해서 궤도와 지면 사이에 밀어 넣습니다. 다음은 풀을 붙여줍니다. 옛날에는 숯풀 재료를 일일이 잘라서 목공본드로 붙이는 방법으로 풀들을 만들었는데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요즘은 이렇게 스티커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제품 역시 스케일 75의 디오라마 재료 중에서 가을 풀을 사용했어요. 초록색이 많은 것을 샀으면 더 좋았겠는데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풀들을 붙이고 면봉으로 꼭꼭 눌러주면서 고정시킵니다. 궤도 웨더링을 할 때 잔풀들이 흙과 같이 묻어 올라온 것을 표현했었는데 이 표현이 설득력을 갖도록 궤도 밑에 깔리는 풀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중장비의 불도저가 야지를 지날 때 보면 실제로 볼 수가 있죠. 모스 그린색의 아크릴로 풀의 초록색을 표현해주고 풀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차의 웨더링을 지면과 일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궤도에 묻은 흙 표현을 조금 손봐서 지면의 색상과 유사하도록 일체화시킵니다. 자, 이제 베이스 제작은 끝났고 최종적으로 인형을 세팅합니다. 인형을 그냥 접착제로 붙이지 마시고 발의 황동선을 받고 베이스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FT17을 위한 지면 제작이 끝났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면에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이스는 사실 일반적인 비넷이나 디오라마에 비한다면 상당히 간단한 구성이죠. 사용된 재료도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누구나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단품 전차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지면이 있는 베이스를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